네, 코하 1월 21일 수요일 코인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국채 금리 급등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투심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경에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더욱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국제 정세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시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두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1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계속해서 상승 추세선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장기 추세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단기적으로는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1%입니다. 어제 58.95%보단 상승했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21%입니다. 어제 저녁 6.05%였는데 6.21%까지 올랐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 6%를 넘은 이 테더 도미넌스인데,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13.75%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키포인트 스코어는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다, 박스권 플레이가 유효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도 마이너스 2.31%로 여전히 단기적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생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웰커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재님, 땅비니님, 에어망님, 그리고 쭈쭈베이비님, 퓨튜브님,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XRP님도 계시네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남겨주시면 코인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어제 하루 가까이 5% 하락하면서 9만 달러대가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8만 9천 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쭈기자, 이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유럽은 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고, 어제 프랑스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EU 의회에 미국에 대한 제재 이런 거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두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랑 미증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의 간밤에 새벽 시간에 특히 꽤나 거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8만 8천 달러 선까지 내려갔는데, 간밤의 시장 분위기와 주요 이슈들 함께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인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가 좀 한 번에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그린란드 이슈가 사실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 아예 좀 무력전까지 이어지는 것일지 좀 계속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위험 자산에게는 상당히 도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하긴 했지만 어제 그 여파를 한 번에 다 때려 맞았었던 것 같아요. 결국 YTD 연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네.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9만 달러 아래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7% 그리고 XRP도 5%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요. 네. 특히 롱 포지션이 좀 대량으로 청산이 되면서 코인들이 결국 하방을 조금 더 낮추는 간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44에서 32까지 내려가면서 결국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상황이 fear, 이 공포 수준에 놓이게 됐고요. 네. 구조적인 붕괴보다는 현재는 정책 리스크가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쌓였었던 레버리지들이 정리가 되면서 일시적인 가격 출렁임이 나오고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확인을 했을 때 거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 롱 포지션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대거 청산되면서 더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하락하면 네네. 이거 좀 크게 한번 조정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그게 이제 어제 88,000까지 떨어지는 구간으로 체크가 됐고요. 네. 결국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건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 집착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린랜드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 의지를 재차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에서 굉장히 다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다만 미국은 사실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영토 편입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돔 하는데도 필요하다 이러면서 엄청 네.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보스 포럼이 네. 아니라 트럼프 포럼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과연 이제 오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공포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이 총이사장이랑 같이 전화하고 나서 매우 흥미로운 다보스가 될 것이다라고 딱 한마디를 남겼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 흥미가 될지 좀 계속해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유럽이 반대하게 되면 이걸 아예 관세로 그럼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해서 네. 주말 사이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쨌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든 관세 이슈든 주식시장은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 시장에게도 상당히 큰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이 되면서 뭐 주식시장 하락하고 국채 가격도 하락하고 금리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요. 네. 코인 시장 하락하고 반대로 금이 또 사상 신고가 정말 $5,000를 돌파 할 것 같은 모습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트코인 1월에 뭐 10만 달러가 아니라 1월에 지금 골드가 $5,000을 뚫게 생긴 게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일 만큼 안전자산의 급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보스 포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미국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10시 반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그다지 좀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동맹국 영토를 관세로 압박하는 거 용납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유럽에서도 지금 그린란드 주권과 관련해서는 그냥 협상 안 된다라고 지금 아예 벽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셀 아메리카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 국채 팔기 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아예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할 만큼 유럽 정상들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이 바로 경제적인 좀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금만 홀로 웃고 이제 위험 자산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을 흔들 이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주식시장을 가장 챙기고 눈치 많이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떨어지게 두실 분이 아닌데 주식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끼치면서까지 그린란드를 사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히토류가 지금 그린란드에 잔뜩 매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게 히토류 카드이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더 이상 중국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이 매장돼 있는 걸 찾아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히토류 공급 다각화를 하겠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나 천연가스, 우라늄 등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들이 그린란드에 아주 한가득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북극 항로의 핵심 유충
요충지로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 뭐 슬픈 소식이지만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온난화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채굴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미래 산업이라던가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군사 물류 전략들을 네.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요충지여서 미국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슈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고 유럽과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또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수혜를 받아가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본질만 놓고 봤을 때 전략적 자산을 금이랑 같이 갔어야 돼요. 그쵸. 비트코인은.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사실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네.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각 국가마다 자원을 민족주의화 할수록 이제 자원이 우리의 이제 국가의 무기다라는 네. 게 강해질수록 국가에 소속돼 있는 자산, 그러니까 국가 밖에 소속돼 있는 자산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밖에 소속된 자산들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 정말 가지고 있는 본질과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네.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여기서는 셀오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네. 근데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데, 코마워 네. 웰커미 분들을 비롯한 전 세계 유튜버 분들 우리 코마워를 통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런 자산이니까 네,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지금 비축하는 게 맞습니다. 해칭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네. 한다. 정말 본질을 네. 알면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살 때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셀오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시 내 코인 코마워를 시청하셔라. 하셔라. 하셔라. 근데 다만 이 전 세계 사람들의 투심은 이 금이 그렇죠. 그냥 이 전통적인 자산 금 자체가 해칭 수단이고 안전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비트코인 외면하고 맞습니다.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네. 그런 상황이지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도 금과 같은 미래를 네.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커플링돼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놓고 있어서 네. 일단은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트럼프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의 관계 어떻게 이어질지 왜냐하면 1월 금리 인하는 이미 없어진 걸로 거의 다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달은 저희가 결국에는 지정학적 이슈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그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문가분들 중에서 피터 슈프라고 저희가 특히 코인 쪽 이슈 이야기할 때 좀 많이 언급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금 예찬론자이자 매크로 비관론자로도 유명한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욱더 안 좋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보다 이상 그것을 안 뛰어넘는 좋다고요? 무언가가 오고 있다라고 또 경고의 또 왜 글을 남겼습니다. 불안하게 왜 그러신지.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어쨌든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과도한 부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부채도 지금 역대 최고점을 그쵸. 계속해서 경신하고 나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시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슈프가 특히 뭐 이제 부채라던가 금리뿐만 아니라 강조했던 건 바로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주택 시장의 붕괴입니다. 이 부분이 촉매제가 이번에도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국채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금융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 자산 가격의 구조가 계속 왜곡되고 있어서 네. 그 당시보다도 지난 2008년보다도 작은 부채 규모는 더 큰데 시스템 부담도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 2008년보다도 더 무서운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채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거 지금 유럽이랑 이렇게 싸울수록 미국의 국채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렇으면 국채 금리가 확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위험 자산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식이라던가 암호화폐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더 큰 조정이 아직은 남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터 슈퍼의 이거는 금을 사라라고 결국에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금을 없을 사라. 것 같습니다. 네. 금이 지금 오늘도 1.96% 상승하면서 4,859원 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확실히 금을 또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 급락에 또 10억 달러 청산이 폭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간밤 롱 포지션의 청산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정확한 규모로는 원화 기준 1조 5천억 원 정도의 롱 포지션 청산이 있었고요. 네. 숏 포지션의 비중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이 롱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4.2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3.6억 달러,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껴있다라는 건 저희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네. 드렸던 부분이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지선이 딱 이탈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좀 청산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또 다시 한번 이 시장 안에서의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 뭐 이대로 또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관점들보다는 이 정도 조정 우리가 나올 거 이미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사실 충격이면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라는 평가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매수 쪽으로 확실히 돌아서고 있다라는 조짐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의 좀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을 때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했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이 순 포지션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장기 보유자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지금이 고점이 아닌 되려 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에 비트코인 그쵸. 투자를 허용할 것인가였는데 지금 미국 델라웨어에서 이런 내용이 간밤 나왔습니다. 미국의 생명보험사 중 한 곳이죠. 델라웨어 라이프에서 연금 상품의 비트코인 노출을 공식적으로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다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법안 내용과는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거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데 네. 이거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다만 블랙락의 ETF를 통해서 좀 비중을 안전하게. 늘려주겠다라는 측면이어서 네. 직접적인 현물 비트코인 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ETF를 통해서 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미국 한 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상품의 특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대로 고정 지수형 연금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단순히 비트코인의 ETF만 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식에다가 비트코인 ETF를 합쳐서 가져가는 구조로 네.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사랑 연금 쪽의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의 ETF로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관문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지위가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연금에서 네. 물론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ETF 연계로 살 수 있다, 사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간밤에도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2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을 했어요. 빅 오렌지. 네, 완전 빅빅 오렌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1억 달러치의 매수 금액이 들어와 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준과 함께 결국 총 보유량은 70만 개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락장 속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의 매집이 지속되면서 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보자라는 시각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또 상승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200분 가까운 시청자분들 함께 계신데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100개를 채우려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오늘
목표를 100개 한번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훈 기자, 네네네. 이제 이 비트코인 9만 달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 생방송 채팅창에서 네네네. 9279달러를 이탈하면 네네네. 88,860이나 87,610달러가 숙명적인 구간이다 네네네. 라고 채팅을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주시죠.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비트코인, 뭐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빠르게 일때 훑어 볼게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뭐 밤사이에 갑자기 제가 자면서 이렇게 되게 갑자기 오한이 이제 온 오한이요? 것처럼 꿈에서. 꿈에서? 네, 그리고 뭔가 되게 춥더라고요. 제가. 네. 왜 자는데 자꾸 뭔가 추운 것 같지? 네. 창문을 다 닫고 잤는데. 역시나 이제 이 암호 코인 앞에. 시장에 이제 네. 찬물이 갑자기 찬바람이 확 이제 오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춥게 느껴지지 쎄한데? 했던 그런 이제 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역시나 일어보니까 뭔가 차트가 뭔가 되게 정신이 없게 뭔가 이제 빨간색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도 막 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메타 차트 상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 바이 시그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이런 시그널이 또 어디서 나왔을지 또 이제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릴 거고 네. 지금 사실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알파 차트 상에서도 좀 보여져요. 이 노랭이가 지금 뭔가 계단식으로 뭔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쵸. 그리고 이 캔들도 뭔가 바닥이 좀 다져져야 되는데 바닥이 다져지기는커녕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여기 이렇게 바이 시그널 좀 나오긴 했지만 네. 키보스코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 예측치가 어느 정도 바닥을 꼭지점을 형성했으니 이제는 네. 한번 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키보스코상에서는 이런 반대의 흐름, 상승 흐름이 왜 나온지도 이제 차트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테더 도미넌스부터 다시 복귀를 할게요. 테더 도미넌스.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쳐다봐서는 안 될 선. 쳐다보면 안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주봉상 안착을 안 해주는 것이 코인 상승의 원동력이다. 자, 이 말은 즉 주봉으로 안착을 해버리는 순간 네. 지난주 보면은 이 쭉 빠졌을 때 사실 대부분 우리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을 거라면 전 추측되냐면은 이런 숙명적으로 도전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미 6%를 이탈하고 이 구간부터 되게 또 매수를 했을 것으로도 추측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세력들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이 세력들은 해피엔딩을 원하지 않는다. 네, 해피엔딩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밑꼬리 쭉 말아 올리고 되게 애매하게 지난 주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여기 주봉을 안착하면 안 되는데 거의 안착을 할 듯 말 듯 되게 애매하게 마무리를 해버렸고 지금 이번 주가 아주 이제 정신없게 또 쭉 이제 또 상승을 이제 한번 해버렸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테더 도미넌스도 오늘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요 상단에 보이는 요 회색깔 박스 있죠. 네. 요 박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숙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무조건 숙명적으로 도전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네. 이제 체크하는 용도. 무엇을 체크하느냐? 이 지금 파죽 추세처럼 갑자기 이 올라온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 구간이 지금 6.381이거든요. 네. 6.381에서 6.401인데 여기에서 저항을 막고 다시 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를 안착해버리는지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체크하기 용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를 안착해버리면은 정말 또 골치 아파지겠죠. 여기를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또 발생이 되냐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이 상단에 지금 제가 거의 색깔 없애버린 이런 구간까지 다시 또 이런 걸 다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 저기까지 가면 암호화폐 가격은 진짜 최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제가 미리 잡아두긴 했지만 그 구간까지 가게 되는 거여서 그 구간도 좀 살펴볼 건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적으로도 좀 보면 사실 우리 쭝키가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 어제 제가 실시간 채팅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지금 거진 여기거든요. 이 88,860과 87610 여기 흰색 두 개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진 여기를 이렇게 휩쓸고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이미 또 수익권에 있겠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90279 여기를 이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또 보면 역시나 이 캔들을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역시나 이 부분에서 또 저항을 또 맞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세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이 88860이라든지 87610이 다시 또 여기로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올 수도 있겠고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을 이제 진입을 해야 될 것이며 네. 어떻게 이제 상승이냐 하락을 바라볼 것이냐는 이 두 가격대에서 잘 바닥을 다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지금 일봉 차트인데 네. 지금부터는 당분간 한 3일, 4일 동안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망. 네, 관망하는 게 좀 좋겠고 네. 뭘 관망하라는 거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뭐 봉을 하나, 둘, 한 3개 정도 아니면 뭐 4개 정도 이렇게 이 구간 요 위에서 이제 잘 횡보를 하는지 횡명보를 하는지가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87,000에서 8만 네, 요 9천 구간에서, 정도. 네, 요 구간에서.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 구간이 지금 사실 그렇게 뭐 바닥 지지력이 그렇게 센 곳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 실시간 채팅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이 구간이 무조건 이제 센 구간 지지력이 센 것이 아닌데 기술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걸 지금 실제로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일 동안 이 구간을 이렇게 여기서 횡명보하면서 둥지를 우리 비트코인 병장이 여기서 철조망을 이렇게 좀 잘 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원화 차트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화 차트. 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랑 비트코인 지금 이 달러 가격이랑 좀 이렇게 괴리감이 좀 있을 수 네. 실제로 있거든요. 뭐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좀 빠지게 된다고 하면 원화 차트에서 네. 업비트 뭐 빗썸 차트 기준으로는 좀 1억 2천 여기 또 제가 써놨는데 1억 2,800만 원대랑 1억 2천 1억 2,658만 원대 요런 때가 이제 되게 좀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가격대를 업비트에서 잘 지켜주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그게 안 되면 역시나 여기 1억 2,400만 원까지도 쑥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여기 1억 2,8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요 라인대가 지금 매우 충분히 차트적으로도 이미 여기 파란색 선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충분히 여기도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지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저기 그 뭐냐 네. 여기 일봉 차트에서 또 제가 그어놓은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차트에서 이 파란색 선과 이 또 미리 그냥 설정해놓은 가격에서 지금 정확히 반등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을 아까 88,000과 87,000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또 나와 있는데 87765 여기 구간이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3, 4일 동안 잘 지켜주면 좋겠어요. 가격대가 여기 지금 87,765달러.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요 위에서 한 3, 4일 동안 횡보하면서 이 그래도 음봉이든 양봉이든 나오면서 이 바닥을 좀 만들어 좀 좋겠다. 요거를 좀 체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코인 시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코인들도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을 저는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요런 투자 매매 방식이 가장 좀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다시 비트코인 차트에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격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악인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82,850달러 여기 또 흐릿하게 해놓은 선이지만 점점 중요도가 이제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87,000 위에서 계속 놀아주면은 이 지금 82,000달러까지는 사실 이제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요 구간대에서 이제 비트 병장이 철조망을 제대로 못 치게 되면 그래서 철조망을 제대로 못 치고 이렇게 또 이탈해 버리면은 이 82,850달러까지 또 충분히 훑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대응 전략을 항상 머리에 숙지해 놓으시고 한 3, 4일 동안 잘 가격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 횡보가 계속해서 한 4개의 봉이 만들어지면 지지선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분석 확인해 봤고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7.8%가량 하락하면서 3,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2,9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이는 스트래티지가 있다면 이더리움은 이 기업이 있죠. 비트마인 또 매수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스트래티지 사례 말씀드리면서 또 역대급의 매수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비트마인도 쉬지 않고 꾸준히 매집을 해온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35,000개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한 게 체크가 되면서 네. 결국 총 보유량 420만 개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 유통량 대비해서 지금 비트마인이 들고 가는 이더리움의 총 물량은 3.48%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산 규모로는 145억 달러이기 때문에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보유고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고 있는 물량이 아니라 비트마인이 이 열심히 산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통해서 지금 이자까지 계속해서 수익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59억 달러 규모가 최종적으로 스테이킹이 된 상황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매집을 하는 대로 족속 바로 스테이킹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비트마인의 장기적인 이더리움 홀딩 전략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트마인이 이렇게 좀 대량으로 이더리움 매집을 해줌과 함께 스테이킹에 대한 솔선수범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비트마인의 뒤를 따라가는 다른 DAT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온체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16년 이후로 지금 거래소 안에 보유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 이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초만 하더라도 한 416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400만 개까지 줄어들어서 실제 가격은 간밤에 3,000달러를 다시 한번 하방으로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거래소 안에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렇게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간밤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던 건 전반적으로 시장에 약세가 있었고 플러스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6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이 되면서 네. 결국 기관 쪽의 매도세가 현물 가격에게는 일단 부정적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훈 기자. 네네네. 아버지의 과거 차번호 3077을 오픈하면서 이더리움의 숙명적인 구간을 짚어주셨는데 네. 현재 이 3,000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숙명 구간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를 보면서 이더리움 차트 흐름 좀 살펴주시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아이언맨 네. I love 3000 이거 3,000. 네, 이거를 네. 좀 깨어버려서 아, 지금 2,900달러 언저리에 지금 그러니까요.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우리 웰커미 분들이 제가 항상 띄워드리는 이 차트만 잘 항상 좀 체크를 하셨어도 또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작도해 놓은 그 구간에서 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단기적으로 이더리움도 지금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적으로 그 흐름이 보여져요. 네. 이 주황색, 이 핑크색 선이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좀 더 내려갈 수 있겠고 알파 차트상도 역시나 지금 이 노랭이가 이 캔들과 간격이 좀 벌려 있긴 하지만 이게 당장 간격이 좁아지면서 가격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해소하면 좋겠으나 네. 충분히 여기서 이 캔들이 한 번 더, 이 선이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이 캔들이 한 번 더 내리고 여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도 역시나 지금은 좀 섣부르게 섣부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키보스코어에서도 비트코인은 똑같이 그러나 이제 한 3주 뒤 정도 좀 중기적으로는 다시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초록이의 또 그
준비 운동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록의 준비 그래서 운동이요? 네. 이제부터 이제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더리움 차트는 일단 요것부터 좀 보실게요. 자, 요거 4시간 봉인데, 자, 보시면, $3,000 지켜주는 거, 그리고 3147, 뭐, 3077, 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가격들을 네. $3,000 위에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나 이 3147이 깨버리니까, 이 3147을 깨버리니까, 파죽 지세로 또 이렇게 좀 내려왔죠. 무너져 버렸네요. 무너지더라도 아. 어디서 또 이렇게 반등을 했냐, 기가 막히게 여기 네. $2,922 구간에서 정확히 여기 딱 반등을 했습니다. 자, 잡아둔 선에서. 네, 그래서 지금 요 박스를 정확히 좀 터치하고 반등을 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이 파죽 시세 같은 이 하락을 좀 멈추려면. 속도를 네. 워워 하거나 진정시키려면? 진정시키려면은 네. 지금 이 $3,012, 그러니까 $3,000를 다시 위로 올리고 이제 적어도 $3,012에서 그 위에서 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네. 횡보를 하더라도 횡명보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이 위에서 이제 그 드리블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2,922 물론 얘가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점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여기에 힘이 또 역시나 비트코인의 뭐 88860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이더리움도 역시나 이더리움도 앞으로 한 3, 4일 동안 비트코인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3, 4일 동안 여기 이제 이 구간, 그러니까 이 지금 밑꼬리 단 이 구간들을 깨지 않은 채 이렇게 하나 봉,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구간을 지켜나가면서 가장 베스트는 이 $3,012, 그 $3,000 위에 이 파란색 추세는 위에서 그래도 좀 횡명보 아저씨가 드리블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4에서 5거래일 정도는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데 거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 또 하얀 색깔 무수히 많은 네. 이 그물과 같은 요 선대가 또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걸릴 수 또 있다. 걸려서 한 번은 훑고 지나갈 가능성이 아하.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런 가격대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뭐 이런 가격대에서 또 이렇게 피자,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피자처럼 쪼개가지고 분할 매수. 이런 데 걸어 놓으면은 어딘가에서 걸려서 그 구간에서 또 이제 맛있게 냠냠냠냠 또 단기적인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시장이 무조건 끝났냐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예. 그 여론이 펼쳐질 때 그럴 때 항상 테더 도미넌스는 뭐 여기 어딘가에서 물론 이 어딘가에서 내려오죠. 갑자기 또 이렇게 숙명적인 구간을 또 거치고 내려오겠죠. 네. 자,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때 또 매수했다가 다시 또 테더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물리고 이런 게 또 반복되니까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는 한 3, 4일 동안 지켜보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가 방금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구간에서 이 철조망, 이 둥지를 잘 트는지를 좀 보시고 네. 거기서 매수하시고 지켜보시면 또 달달한 짭짤한 그런 수익을 또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투심이 좀 꺾이긴 했지만 완전히 시즌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꺾일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좋아요 아까 눌러달라고 했더니 54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100명 채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XRP 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어제 4%까지 빠지면서 $2는커녕 1.9달러도 이제 못 지킬 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91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실 이슈가 좀 흥미로워요. XRP의 이 현재 시장이 2022년 초반과 좀 비슷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22년에도 지금 수급 조치 동향을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의 구조가 지금 보이시는 대로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 구간이고 네. 장기 보유자들은 손실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공급 회전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게 네. 지난 2022년 초와
달러와 굉장히 닮은 구조의 시기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2달러를 무조건 지켜주는 거거든요. 2달러. 근데 간밤에 1.8달러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주요 심리적인 저항선을 재시험하게 되고 만약에 돌파를 못 해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또 다시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고점 매수자들의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쯤 되면 내가 포기하겠다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나올 네, 수 많이 있죠.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답답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이 리스크 요인이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의 이 투매 심리가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명확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기 보유자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지만 중장기 보유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 여기에서 2달러 유지가 잘 안 된다면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더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달러가 중요하다. 2달러 중요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미결제 약정 쪽의 데이터도 함께 봐야 되는데 파생 쪽의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오픈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5억 6천만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 30일 평균치가 5억 2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그 5억 2천에서 5억 6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천만 달러 정도가 되려 증가된 상황입니다. 오, 네. 이게 뭐 의미하는 건 간단하죠. 새로운 포지션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네. 좀 속도가 느리고 접근도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OI가 쌓이고 있다라는 건 지금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네. 이 리플에 대한 변동성에 기대감을 갖고 돈을 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든 위든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0일 기준 오픈 인터레스트 이 레이트 표준 편차 자체가 작년 11월 이후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네. 뭐 포지션이 단순히 늘었다보다는 포지션 변화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좀 큰 폭의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리플의 문제가 늘 그거잖아요. 늘 네. 제자리 걸음. 제자리 언제 걸음. 열어봐도 똑같은 가격대. 또 속내. 맞습니다. 그게 네. 지금 문제인데. 네, 이런 종목일수록 네. 좀 차라리 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확실히 좀 보여줘라. 네가 갈 곳을 알려다오 우리에게. 그쵸. 그게 조금 덜 답답한데 네. 이제 사람도 한 명 이제 좁은 방에 가둬놓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고문의 한 네. 형태로 쓰이기도 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옆집에 막 현대 오토에만 막 가고 아유. 휴림로봇 막 가는데 리플을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또 준호 앵커님의 포트를 살짝 엿봤던 것 같은데 로봇주와 자동차주 아주 포트를 골고루 잘 담아 네, 주시네요. 열심히 투자하고 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미결제 약정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당분간 무언가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는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Z스코어인데 Z스코어가 지금 약 0.57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레버리지가 지금 과도하게 쌓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기적인 광기가 붙어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 리플의 작은 변동성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과열 구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에너지 축적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빠른 시일 내로 이 에너지 축적을 끝내고 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이 늘면서 앞으로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홍 기자. 네네네. XRP 진짜 2달러 돌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XRP 차트 현황,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우리 쭈 기자가 XRP 네. 좀 전에 말씀 이제 이슈를- 하면서 이슈 이제 브리핑하면서 네. 이제 XRP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네. 사실 우리 쭝캐도 매우 답답할 거고, 네, 사실 뭐 보니까 차트 보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그쵸. 네, 참 이 XRP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골머리를 썩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빠지더라도 네. 제가 또 미리 잡아놓은 이 1.89달러나 1.84달러 요 박스대에서 그래도 지금 잘 반등을
해줬었고 네. 빠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또 멈췄죠. 이 빠지는 것이. 그래서 요런 지금 현재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항상 제가 차트 브리핑 하면서 잡아놓은 구간을 다시 이렇게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그곳에서 발생하는 지지력이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는 거진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야지 이 구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또 빠지게 되면 이 구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네. 지금은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또 미리 이렇게 또 해놨죠. 이렇게 작도를. 그래서 그쵸. 이런 구간을 이제 더 유의 피자 있게 분할하듯이. 네, 유의미하게 네. 더 여기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음. 그래서 물론 가장 베스트는 여기 구간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쭌케 쭌반등을 빌려서 쭌반등이 여기서 딱 나와서 네. 이제 다시 이 4달러가 아닌 2달러를 이제 좀 터치해주면 좋겠으나 네. 반대로 터치하더라도 이 2달러 구간이 또 강력하게 저항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그쵸. 구간 어딘가가 네. 강력하게 또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물론 슝 하고 이제 뚫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예. 그럴 가능성보다는 2달러가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저항받고 빠지면서 이 가격 제가 미리 또 계산해 놓은 이 가격대 어딘가를 훑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 리플을 여태 네. 지금 한 3개월 동안 보니까 네. 강력한 지지 구간과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이 네. XR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유하고 있는 그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좀 높고요. 아, 그래요? 뭐 네. 50대 분들, 60대 분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이 기본 뭐 5년은 기본이에요. 아. 막 뭐 어떤 분은 뭐 거진 10년 다 보유하는 네. 분도 있고 근데 이러한 지금 그 현상이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음.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거의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도 XRP 같은 경우는 이 홀더하는 이 기간이 상당히 사람들이 길고 길군요. 그리고 네. 그분들의 연령대도 좀 높기 때문에 네. 사실 XRP가 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사실 얘도 가고는 싶은데 네. 이 물량을 이 손바뀜을 해줘야지 얘도 쉽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분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탄탄한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나 우리를 지금 답답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가격대 여기서 이제 네. 이 1.848달러, 1.89달러에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와 주더라도 네. 2달러에서 저항을 높은 확률로 맞을 것인데 저항을 제대로 맞는지 아니면 그냥 슝 하고 뚫어가는지를 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저항 나와서 빠지면 빠지더라도 그때 이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이 구간 이 1.7 뭐 1.6달러 구간, 1.5달러 요런 구간대를 또 집중해서 이 구간이 오면 또 뭐다? 숙명적인 구간이다 이 구간이.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위기는 기위다. 기위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 아니다. 구간은 숙명적인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런 가격대 오게 되면 또 여기서 이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현황까지 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로 오늘의 코인은 스텔라 루멘입니다. 현재 0.21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다시 이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사실 리플이랑 가격 커플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 자체는 이 가격 종목 자체는 상승보다는 주간 단위로 한 12%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가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한 위력을 스텔라 루멘도 같이 받아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리플이 이제 일을 잘 해올수록 스텔라 루멘 또한 조금 떨어져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콩국물이 많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기본 개념 자체는 리플과 흡사합니다. 저비용으로 빠르게 송금을 할 수 있는데 특화된 종목이고요. 이 금융 접근성 확대가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통 금융들이랑 어떻게 연계시켜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지가 중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들에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시에 조금 채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어서 XRP의 사업 확장과 함께 스텔라 루멘의 행보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텔라 루멘 어떤 코인인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훈 기자, 네. 메타 차트, 알파 차트를 통해서 스텔라 루멘 현재 흐름과 전망 어떻습니까?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XRP가 오르고 나면 네, 얘가 또 뒤따라서 한번 또 같이 오르는. 오르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XRP가 또 내려가면 얘도 떨어지고 항상 XRP를 따라다닌다. 이제 뭐 이 스텔라 루멘 뭐 만든 사람 자체도 이제 XRP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 알파 차트 상에서 그나마 조금 제가 그나마 좋게 보이는 게 이 노랭이가 그래도 좀 평평하게 그래도 그래도 아직 캔들 위에 있지만 그래도 가파른 그 하락 흐름세가 아니라 평평하게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좀 그나마 좀 이 홀더들 입장에서는 낫겠다라고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생각하겠네요.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제가 유의미한 가격을 하나 좀 그어놨는데 이게 이 주황색선이에요. 주황색선. 자 보시면 이게 0.26376달러. 네. 0.26376달러인데 왜 그러냐면 이 스텔라 루멘 차트는 거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박스를 지금 이게 그 박스 구간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얘가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인데 네.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어디가 또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냐면 이 파란색 선과 맞닿는 구간 어딘가인 대략 0.15, 그러니까 0.15 구간이 만약에 더 얘가 하락을 해서 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또 한번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박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박스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계속 기고 있는데 네. 이 바닥을 기고 이러한 쭉 쏘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빔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0.26376 여기 주황색 라인을 좀 넘어주고 여기를 안착해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좀 제대로 된 힘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여기 주황색 선인 0.26376 여기를 뛰어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반대로 여기서 저항을 맞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대략 0.15달러까지는 얘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저항 먹고 하락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겠다.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유의미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스텔라 루멘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텔라 루멘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녁 6시에 코마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와 인사이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웰커미 여러분 고맙습니다.